아까 사실 그 오늘 아마 수업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번 시간 영상 보라고 할 것 같거든. 앞 시간에 쌤이 약간 실수를 많이 해서 하여튼 진행을 해봅시다. 우리 강의 노트 27쪽을 봅시다. 27쪽에 보면 2차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그 교육과정에서 빠졌더라고. 그래서 수업하다가 깨달았어. 개념원리 이 내용이 아예 없어졌거든. 원래 쌤이 그 개념원리 파일이 없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수업 준비할 때 쌤이 개념원리랑 옛날 맞불 교과서랑 그리고 지금 교과서랑 이렇게 펴놓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우리 지역 기출이랑 모의고사 기출이랑 이렇게 펴놓고 다 띄워놓고 쌤이 이제 수업 준비를 하거든. 근데 이제 뭐지? 이게 그 옛날 개념원리로 보고 있는데 교과서로 막 섞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이제 헷갈렸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있다고 생각 막 준비를 했었는데 개념원리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생각나서 교과서를 찾아봤더니 없더라고. 그래서 요 내용은 그냥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면 2차 곡선은 관계식이 몇 차식인 도형이지? 2차식인 거잖아, 맞지? 그럼 2차식과 직선은 몇 차식이야? 1차식. 1차식이지. 그럼 연립하면 몇 차식이 생기겠어? 2차식. 2차식이 생길 거 아니야. 그 2차 방정식의 교점의 개수가 사실은 이제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같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 판별식이 음수면 만나지 않는다. 그냥 그 얘기거든. 근데 이제 곡선에 따라서 조금씩 특징을 가져. 그것까지 막 설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요 내용은 그냥 참고는 하되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괜찮지? 혹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 노트 28페이지로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접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2차 곡선 중에 원에 대해서는 이미 고1 때 다 했다, 맞지? 그리고 이제 뭐에 대해서? 나머지 2차 곡선 3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근데 생각해보자. 우리가 접선은 유형이 몇 가지였지? 3가지였어, 3가지. 오케이?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3개의 유형이 있었거든. 그 3개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시작합시다. 자, 그럼 이제 먼저 포물선부터 시작할게. 포물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 m이 주어질 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4px가 있고 x제곱은 4py가 있거든. x제곱은 4py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접선 y는 mx 더하기 n에 대해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합시다. 다시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 y제곱은 4px에 대해서 기울기의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m분의 p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주어졌다. 예를 들어서 y제곱은 12x에 대해서 기울기 2짜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쓴다고? y는 2x 플러스 지금 p가 얼마인 상태지? 3인 상태잖아. 4px니까.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쓰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복잡하지 않지? 공식만 알면 접선 구하기가 어렵다 쉽다? 외우고 싶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로 x제곱은 4p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때 접선의 방식 공식은 y는 mx-m 제곱p야. 조금 다르게 생겼어.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x제곱은 마이너스 8y 이렇게 주어지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식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y는 3x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괜찮니? 유성아 괜찮아?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저렇게 공식을 외워서 잘 구하는 거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2차 곡선이라서 저 판단은 아까 뭐로 할 수 있다고 했었지? 판별식이 0이다를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맞지?
우리한테 주어진 게 y제곱 4px라는 곡선과 포무선과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m이라는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정도까지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이제 연립할 건데, 그러면 mx 더하기 n의 제곱은 4p 곱하기 이제 x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얘를 전개하게 되면 이제 m 제곱 x 제곱 더하기 2mn x 더하기 n 제곱은 4px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게 되면 m 제곱 x 제곱 더하기 2배의 mn 빼기 2p 그리고 x 더하기 n 제곱은 제로가 돼. 4분의 d를 하게 되면 mn-2p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m 제곱 n 제곱은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m 제곱 n 제곱 생길 거고 m 제곱 n 제곱 있으니까 지워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mnp 더하기 4p 제곱이 0이 돼. 그럼 4랑 4랑 날리고 p도 0이 아니니까 하나씩 날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나씩 날려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mn은 p 이렇게 돼. 우리 지금 뭐 구하고 있는 중이었지? n을 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기울기는 주어진 거고 y절편 구하고 있었잖아, 맞지? 그래서 n은 m분의 p라는 사실을 이렇게 구하게 된 겁니다. 괜찮니? 사실 포물선을 이렇게 구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다른 그 2차 곡선으로 너무 복잡해서 보통은 이제 그냥 증명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많이 궁금하면 사실 유튜브 검색해봐도 되고 네이버 검색해도 사실 다 잘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접점 x1, y1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공식이 두 개잖아, 맞지? y제곱은 4px랑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공식이. y1, y는 2px 더하기 x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그냥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y제곱은 6x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위에 점이 누가 있을까? 뭐 1, 1, 좀 별로다. 6, 6 합시다. 아, 이거 너무 이쁜데? 아, 6, 6 합시다. 6, 6 합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지? 그럼 이제 공식에서 어떻게 돼? 6 곱하기 y는 이게 2p였으니까 지금 p가 얼마지? 그러니까 이게 6이 4p잖아, 맞지? 그럼 2p는 얼마가 돼? 3이 되겠네. 그래서 3x 더하기 6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 약분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2y는 x 더하기 6 이렇게 된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자고? 공식을 배워서 잘 쓰자.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x제곱은 4py가 주어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아까 구조가 똑같아.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구조가 똑같다면 얘랑 x1 그렇지. x1, x 이렇게 쓸 거야. 는 2p 뭐라고 쓸 것 같아? y 플러스 y 그렇게 쓰는 거야. 이쁘게 생겼어. 오케이. 저것도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자, 그러면 그 책에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 54쪽, 55쪽, 56쪽을 풀겠습니다. 먼저 54쪽을 볼까? 54쪽을 보면 y제곱은 16x에 접하고 몇 번이냐면 1번 문제. y제곱은 16x에 접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 3x-y 더하기는요. y는 3x 더하기 2 이거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래. 아, 이거랑 평행한 접선을 구하래.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3이잖아, 맞지? m이 3일 때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래. 뭐 어떻게 하면 돼? 아까 공식이 뭐였지? y는 mx 더하기 n분의 p야. 그래서 y는 3x 더하기 3분의 p가 얼마? 4가 되겠다. 이렇게 그냥 구하면 돼. 그 직선이 어디를 지난대? a, 1을 지난대. 대입원 천입 하면 a 부여지겠지. 하나도 안 어렵다, 맞지? 공식만 열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y제곱은 마이너스 x 위의 점, y제곱은 마이너스 x 위의 점 4,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4,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근데 a는 양수래. 그럼 대입하게 되면 a 제곱은 4가 된다. 그럼 a는 얼마?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지, 맞지? 그럼 좌표가 마이너스 4,2가 이게 접점인 거예요, 접점.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 y1, y 그러면 y가 2니까 y1이 참 2니까 2y는 p가 지금 4p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2p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걸 정리하면 접선의 방식이 될 거고 문제는 뭐라고 했지? 그냥 19아래 여기 이제 양변을 보통 2 적당히 곱해서 이 항에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할미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쌤이 접선의 방정식 유형이 몇 가지라고 했지? 세 가지. 뭐라고 했지? 기울기,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점, 지금처럼 접점이 주어질 때, 세 번째 원 바뀌죠. 곡선 바꾸기 점이 주어질 때. 오케이. 자, 세 번째 케이스를 해봅시다. 먼저 곡박점이라고 합시다. 자, 곡박점이 주어지면 세 가지 표현 가능하거든. 첫 번째로는 기울기 공식을 이용한다. 두 번째는 접점 공식을 이용하는 것. 세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뒷명을 쓰는 거지. 쌤이 봤을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공식은 일반적으로 계산이 좀 편해요. 얘는 계산이 좀 편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주의 사항이 있어. 주의 사항. 갑자기 우리 창문의 2학기 중간고사에 그 단답형에 그거 나왔었지. 수직 접선. 저희 같이 나왔었나? 너희도 나왔었나? 네. 맞다. 선생님 접선 2번인가? 두 개 그치, 2개 가는 거. 하나가 X, 저 맞지? 깎였어요. 그치, 깎였지. X. 그러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생겨. 무슨 얘기냐면, 봐봐. 포물선이 이렇게 그리게 되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만약 내가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린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접선이 하나 생기겠지. 그리고 이렇게 수직인 접선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수직 접선은 기울기로 구해져 안 구해져. 얘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 없는 직선.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맞지. 그러니까 이런 주의 사항이 생긴다. 괜찮지? 그러니까 원래 2차 곡선은 그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두 개 그어지게 돼 있거든. 항상 사실 이제 다른 2차 곡선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포물선은 항상 두 개 그어져. 근데 하나만 나왔다는 무슨 상황이야? 그 예외 상황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바로 이제 x축에 수직인 직선이 그려져서 계산으로 안 구해진 거야. 그거에 대한 염려가 좀 있어. 오케이? 근데 접점 공식은 일반적으로 계산이 조금 많아. 계산이 조금 많아. 오케이? 대신에 여기 좌표가 구해지고 여기 좌표가 구해질 거라서 그냥 접선이 항상 이쁘게 나오거든. 이쁘게 나온다기보다는 놓치 빠짐없이 구해져. 이것도 장점이겠지, 맞지? 빠짐없이 구해진다는 거. 얘는 사실 좀 애매해. 실전에서는 안 쓰거든. 근데 이제 그냥 좀 별 생각 없이 풀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어. 그냥 무조건 y mx 더하기 n 잡고 그냥 3일 때려버리면 다 풀려. 오케이? 근데 왜안 써요? 사실 포물선은 나쁘지 않은데 타원이나 삼각선만 돼도 식이 산으로 가기 시작한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안 쓰게 되는 거지.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예전에 그러네. 그 친구 서울대 갔네. 서울대 간 친구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기는 생각이 싫대. 저렇게 불러요. 그 서울 외고 아니 그거는 걔는 연세대 같고 얘는 신일고예요. 신일고. 좋겠다. 수능에서 수학 100점 받고 서울대 갔어. 무슨 거예요? 근데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인가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샜는데 근데 걔는 약간 그때가 기하가 내신이 별로 안 중요할 때였어. 너희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기하가 어쨌든 이제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걔네들이 아마 절평 첫 해인가 그럴 거야. 상대학교 절대 고성이에요? 옛날에 다 상대였지. 모든 과목이 상대였던. 절대 평가였다. 문미체도 다 상대였어요. 국민체도 그거는 모르겠네. 관심이 없어 내가. 자 어쨌든 여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얘도 나쁘진 않은데 쌤이 권장하진 않는다.
분명 가져가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책에 이제 3번이 그거거든. 3번이 자 여기서 그냥 해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게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1에서 포물선 y제곱 8x의 두 접선의 기울기 곱을 구하셔야 나왔거든. 근데 요거는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기울기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뭐로 푸는 게 좋겠어? 기울기 공식으로 푸는 게 좋겠지. 근데 만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무슨 얘기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접선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거 다 연결하면 무슨 도형이 생겨? 삼각형이 생길 거 아니야. 저런 거 넓이 구하라고 하거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좌표를 잡아야 뭘 구할 수 있어? 이 선물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이 길이 구하려고 해도 어차피 이점 좌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결국은 넓이와 관련되었거나 뭐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접점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만약 기울기 공식으로 풀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접선이랑 곡선이랑 다시 연립해서 교점 잡고 다시 찾아야 돼. 뭐 어차피 할 계산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럴 때는 접점하는 게 좋아. 그리고 쌤이 아까 1교시 할 때는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됐었는데 원래 내가 1학년 때 너희한테 가르칠 때는 좀 뭐랄까 선택지를 줄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해라고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사실. 그래야 이제 사실 잘 할 수 있어. 어쨌든 여기는 이제 뭐가 길이 선분의 길이거나 혹은 넓이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접점 공식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깡으로 두 개 다 해봅시다. 그냥. 접선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두 가지 다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확인. 그러면 첫 번째 접근은 우리가 기울기로 접근할 거거든. 그러면 기울기 m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y는 mx 플러스 m분의 2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아니 그거 좋은 것 같아. 따뜻하니까 잠 덜 오지. 아니 그거 하니까. 따뜻하면 저 좋아. 아니야 저거는 근데 오히려 열이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어때? 더 졸린 그거 하니까 더 졸린 것 같아. 덜 졸리는 것 같아. 저 핫팩 배고 핫팩을 베고 잡으면 화상 입지 않아? 적당히 입어야 돼. 여기 약간 애매하게 되면은 근데 저 약간 뜨거운 거에 대한 그 감각이 좀 낮아가지고 물주머니랑 모자. 저 근데 잘 때도 핫팩 안 씌웠으면 안고 자라서 사람이. 아 진짜? 아 공감 형성이 안 되나? 약간 춥게 자다가 깨서 하고 깨는 타입인데 더우면 답답해서 못 자. 아. 근데 또 그렇다고 막 엄청 춥게는 못 자는데 일단 더운 건 안 돼. 더운 건 답답해. 아 저는 양말 신고 못 자요. 양말은 나도 똑같아. 어떻게 자? 양말 신고? 나 불편해. 답답해서 자지 않아요. 양말 신고 집에 있는 거 들었어. 아 맞긴 해 진짜. 아 진짜 자. 잘 자 어쨌든 합시다. 마이너스가 너무 사람으로 올랐다. 저 핫팩 하나에 마이너스 1,1 가면 어떻게 돼? 1는 마이너스 m 더하기 m분의 2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접선이고 얘가 이제 그 접선이 지나는 점이잖아. 지금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이렇게 식을 세운 겁니다. 양면 m을 곱하면 m 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겠다. 그럼 m의 값이 얼마가 되지? 함산값 마이너스 2와 1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걸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 맞지? 곱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냥 바로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귀찮아도 불편해도 두 번째 공부를 해봅시다. 포물선을 최대한 해보는 게 나아. 자, 그럼 이제 접점을 이제 우리가 x1, y1이라고 잡을게.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을게. 사실은 이제 여지가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없다면 그냥 a, b나 혹은 뭐 t, s나 편한 걸로 해도 괜찮아, 알았지? 알파, 베타로 해도 괜찮고 이제 x1, y1 할게. 관리적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쓰지? y1, y는 2p. 그럼 여기가 4p가 8이었으니까 2p는 4가 될 거고 x 더하기 x1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지? 그럼 얘가 지금 누굴 지난다고? 여기 마이너스 1,1을 지난다고. 그러면 y1는 4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x1 이렇게. 지금 쌤이 x와 y에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 위의 점이야?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맞지? 그럼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그래서 y1 제곱는 뭐야? 8x1 이렇게 나와. 그럼 식이 몇 개 생겼지?
두 개 생겼지. 연립할 거거든.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4x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제곱하는 게 더 편하겠다,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16 마이너스 16x 뭐지? 32x1이군요. 그리고 더하기 16x1 제곱은 8x1 이렇게 될 거야. 자, 숫자가 안 예쁘군요. 얘는 그래서 접점을 걸어 안 했나 보다. 그래서 진행할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 16x1 제곱 마이너스 40x1 되나? 더하기 16은 제곱. 그러면 2x1 제곱 마이너스 5x1 되는군요.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1, 2,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x1이 얼마? x1이 얼마? 1 또는 2 또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접점이 2, 그다음에 여기다 대입할까? 어디다 대입하는 게 좋겠어?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좋을. 어디 갔어? 식을 여기 있군요. 1차식으로 대입해야 이제 값이 유일하게 정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x1에 2를 대입합시다. 그럼 8 빼기 4니까 얼마? 4가 되는 게 하나.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돼?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맞지? 이렇게 두 개의 접점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접선의 방정식 위와 똑같은 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냥 기울기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기울기는 지금 y1분의 4거든? 맞지? y1분의 4니까 4분의 4를 하면 1 나오지. 그리고 y1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4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래서 똑같은 기울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이렇게. 판별식으로 하는 건 사실 핀잘 안 쓰니까 혹시나 이제 궁금하면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53페이지를 풀어보십시오. 53페이지. 갔다 오십시오. 자, 진행을 해봅시다. 방금 뭐라 그랬어? 쉬는 시간. 그 쉬지 말까? 아 왜요? 이미 그리고 10분 쉬었는데 윤성이 때문에. 하이네 때문에.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쌤 충전기를 도난할 수 없잖아요. 제가. 끝났으니까 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못 들은 걸 할게. 더 달라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31쪽으로. 자,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단 저렇게 2차 곡선이 주어지면 쌤의 플랜은 사실 모든 2차 곡선 접선을 한 번에 쫙 설명하고 성질로 쫙 설명 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순서를 약간 바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접선 구하는 기본적인 유형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맞지? 네.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접선의 성질들에 대해서, 접선 관련된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야. 봅시다.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포물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관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그러니까 포물선에 대해서 성질을 이야기해보자는 얘기야. 또 첫 번째는 자,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거지.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 준선에서 접선을 그리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을 이룬대.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준선에서 그은 접선, 준선에서 그은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서로 수직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포물선이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y는 마이너스 p 그리고 p, 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괜찮지? 그러면 이 준선 위에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이 되게 되면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때 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된대 항상.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한번 해봅시다. 근데 수직이라는 말은
접점의 좌표에 관심이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기울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 공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곡선이 y제곱은 4px가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뭐가 되지? 기울기니까 mx 더하기 n분의 p가 되겠지. mx 더하기 n분의 p가 되는 거야. 우리가 곡선 밖의 점을 일단 모르니까 a, b라고 해보자. 곡선 밖의 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뭘까? a가 마이너스 p다라는 결론을 얻고 싶은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중선 위의 점인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일단 a, b가 어디를 지나니까? 이 접선이 a, b를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씁시다. b는 ma 더하기 n분의 p. 양변에 m을 곱하면서 적당히 이항을 하게 되면 a 곱하기 m 제곱 마이너스 bm 더하기 p는 제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이때 아까 봐봐. 우리 곡박점에서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이 뭐였어? 세 글자. 기울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기울기라. 근데 그 두 기울기가 무슨 관계래? 수직 관계래.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a분의 p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괜찮지? 근데 그럼 a는 뭐야? 마이너스 p. 그러니까 점 A의 x좌표는 그냥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마이너스 P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즉 준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보면 둘이 무슨 관계라고? 수직이라고. 괜찮지? 그런 얘기가 이제 그 풍선에서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극선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요. 저기 쭉 넘어가서 33페이지 갑시다. 사실은 쌤이 이제 33페이지. 오늘부터 그 이번에 고3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치거든. 쌤이 이제 그거를 준비하느라고 약간 좀 바빴어가지고 또 준비를 강의를 좀 러프하게 만들었는데 원래 저거 다 증명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는 그냥 막 이제 저렇게만 채워놨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성질, 매우 중요한 성질. 그러니까 쌤이 봤을 때 기하적 성질이 제일 많이 활용되는 도형은 포물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타원의 삼각선은 좀 어려워서 덜 나오고 포물선은 이제 좀 만만하거든. 그래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성질들이. 자 볼게. 두 번째는 이제 성질입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포물선이 초점 여기 f가 되도록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릴 거야.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릴 건데 이 점을 편의상 뭐 P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도착했어. 요 점을 Q라고 합시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P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 그리고 F의 좌표를 P, 0이라고 할게. 포물선 방정식을 y제곱은 4px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저 녹색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써야 되는 거지? 녹색 접선의 방정식은 그냥 공식 그대로 y1, y는 정하나 뭐야? 아까 했잖아. 2p x 플러스 x. 맞아 2p x 더하기 x.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하윤이가 해보자. 저 직선의 x절편의 좌표는 뭐야? 천천히 되는데 틀리면 꿀밤이야. 네? x절편의 좌표가 뭐야? x절편. 아 잠시만요. 천천히 해도 마이너스 x. 그치. 그러니까 요 Q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x1, 0이야. 여기가 괜찮지? 네. 그러면 이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는 항상 무슨 관계야? 절대값이 갖고 부호 반대인 관계야. 저거 중요한 개념이야, 맞지?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포물선은 이제 기본형이 주어지는 지금처럼 이제 꼭지점이 원점인 상태라면 이 곡선 밖의 점, 특히 x축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그 접점의 x좌표와 포물선 위의 점의 x좌표는 항상 절대값이 갖고 부호 반대예요. 저게 약간 그 엄청 편하게 문제를 풀게 만들어주거든. 이득이 엄청 조금 큰 게 많이 커. 모르면 많이 손해 알았지? 꼭 알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근선 하나 그려놓읍시다. 점근선이 아니라 준선 하나 그려놓읍시다.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p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우리가 그려야 되는 기본 보조선이 뭐지? 기본 보조선 같다 맞지? 그러니까 P랑 F랑 연결해서 표시하고 여기 수선을 만들어서 표시하고 여기를 H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거잖아, 맞지? 괜찮지? 근데 여기서 누가 또 길이 같으냐면 요 길이도 같은 거야. 봐봐. 요 길이 혹시 얼마인지 알아? 요 길이? P X1이지 X1.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P야. 괜찮지? 그럼 혹시 요 길이 얼마인지 알겠어? 요 길이? P 요 길이 얼마인지 알아? X1 그럼 이 길이는 X1 더하기 P고 이 길이도 P 더하기 X1이니까 둘이 어때? 같아. 근데 얘네들 둘이 뭐 하기도 해? 평행 평행하기도 하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야? 평행사면이 되는 거야. 근데 이웃하는 변의 길이까지 같아버리면 무슨 도형이 되는 거야? 마른 거. 얘는 마른 거.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매우 중요한 성질.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참고용어에서 그냥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어. 기억은 이언디가 돼서 이 도형에 대한 참고지 판단하는 문제는 시험에 나왔어.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어려워질 거거든. 그럼 이제 뭔가 이 성질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를 내겠지. 오케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출 중에 창문용어 시험 중에 제일 많아서 실제로 아는 문제는 배운 창문용어 문제긴 합니다. 창문이 그때 이야기했잖아. 1학기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2학기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세진도 다 받았어. 그러니까 1학기 반, 2학기 반 따로 있었어. 참 너희 선배까지. 그래서 이제 시험지가 많아. 자, 여튼 그런 걸 다 치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세 번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F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축이 어디 있지? 축이 뭐였는지 기억나? 포물선에서 꼭지점을 지나면서 초점을 지나면서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축이라고 부르거든. 얘가 축이야, 얘가 축. 얘가 축이야. 근데 내가 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빛을 쏩니다. 빛을 축이랑 평행하게 쏘게 되면 얘가 반드시 초점으로 들어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축이랑 평행하게 빛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빛은 포물선과 부딪힌 뒤 초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왜 그런지는 지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면 연장해서 마저 그립시다. 연장해서 마저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사실 지금 삐끗인데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리면 원래는 아까 쌤이 꼭 기억해달라고 한 이야기가 뭐였지? 요 점의 접점의 x좌표와 요 접점의 x좌표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그래야 맞는 겁니다. 어쨌든 그걸 다 치고 그러면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한 거지 아까? 그렇지. 사실은 마름모의 반띵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되겠지, 맞지? 그러면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어때야 돼? 그럼 이 각의 크기는 왜? 동의각이라서,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게 무슨 각이야? 일사각, 반사각이 사실 같게 되는 거잖아, 맞지? 왜냐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리게 되면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게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접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 의미는 사실 접한다는 얘기고 접선이 담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접선과 곡선이 접할 때는 순간적으로 곡선이 접선처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 곡선을 무한히 확대하면 이게 곡선처럼 보일까 직선처럼 보일까? 아주 확대하면 거의 직선에 가까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 부분 딱 빛이 휙 들어서 부딪히는 저 부분만 놓고 보면 직선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약간 거울에,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이제 거울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 빛이 들어가서 반사가 되는 거니까 포물선 모양의 거울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이제 들어가서 바로 저기서 초점에 꽂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저게 이제 우리 치과에서 너희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이빨에 빛 비추는 거 있잖아, 맞지? 그게 저거야. 저 구조야.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이렇게 쏘잖아. 근데 비칠 때는 어떻게 비춰야 돼? 이빨에 비춰야 돼. 꺾여서 이렇게. 그럼 이제 포물선 모양의 거울을 위쪽을 이렇게 해놓으면 딱 해서 내가 그 초점 전에 딱
이빨이 오도록 갖다 놓으면 고기에 딱 고기만 밟아주는 거야. 근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알겠지? 안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각도가 안 나오잖아. 아. 너 이 안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너 아, 그렇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네. 그치. 바보 아니야. 설기는 지금 이상한 것을 본 표정이었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아니 너도 이상한 걸 본 표정인데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좀 바보 아니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고 그건 뭔 소리야? 이건 아닙니다. 그냥 입술 입지고 뭐 수업 시간마다 한 번씩 바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맞지. 내가 바보 같은 짓을 왜 수업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뭔 짓이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어요. 되겠니? 아 되긴 하는데 쌤은 수업 할 거예요. 네. 아니 빨리 갔다 왔어요. 중요한 거 다 해버릴까요? 아 안 돼요. 영상. 아 맞다, 그 물리수로 가야 되는구나. 아 10분 남았는데? 네. 근데 약간 여기는 저희도 쉬는 시간. 어? 아니 포문서까지 풀고 쉴 거야. 세 문제 풀고 쉴 거야. 세 문제면 10분 넘어야지. 할수 있어 빨리 하면. 근데 세 문제 10분 걸리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성질들로 풀 거라서 진짜 쇼컷 이거는 거의 다 한 문제 1분 컷이야 거의. 해요. 뭐로 가장? 자 합시다. 자 111 문제 번호가 매우 좋군요. 자 A,5에서 A,5에서 뭐 하는 문제죠? 어디 있어요? 58페이지. 아 자 A,5에서 Y제곱은 마이너스 8X의 그은 두 접선이 뭐래? 서로 수직이래. 그럼 뭐야? 얘는 무슨 위의 점? 준선 위의 점. 그럼 뭐가 되지? P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P가 준선의 X좌표잖아. 얼마? A는 2 이렇게 푸는 거야. 에? 준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서로 수직. 전기 준선은 X는 2니까 A는 2다 이렇게. 아니, 시험 매우 잘 나옵니다, 알았지? 시험 매우 잘 나옵니다. 거의 뭐 나온다고 봐도 돼. 물론 과장, 엄청 과장. 하지만 잘 나온다. 자, 112 갑시다. 그리고 포문서 그냥 지식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저렇게 풀면 되거든. 쌤이 저기 유도한 거 있잖아. 만약 개성고처럼 소수림이 있다. 선생님이 저걸 냈다. 그러면 쌤이 지금 이 유도한 과정 있지? 이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y는 mx 더하기 n분의 p 잡고 저 점 지난다고 했는데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 괜찮아? 안 괜찮지? 아까 집중 안 하더라고. 했어요. 요거 할 때 집중 안 했어. 봤어요. 봤지? 집중을 안 했어. 자, 112번 봅시다. 자, y제곱은 16x라는 포문선이 있대. 초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제 양수인 직선이 있다고 한대. 그럼 이제 요렇게 그립시다. 요렇게 그립시다. 여기 초점 F가 있을 거 아니야. F는 이제 4,0이긴 할 겁니다. 자, 그때 F를 지나는 직선이 있대. 그때 한 요쪽? 약간 삐뚤. 자, 어쨌든 그립시다. 근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지. 그리고 여기를 여기가 지금 몇 대 몇이래? 3대 3대 1에 3대 2.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 그은 접선이 뭐가 되는? X절. X절편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일단 그 뭐지? 사실 이 점의 X좌표 찾으면 이 점의 X좌표는 그냥 안 거나 마찬가지지. 결국 우리는 요 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직선이야?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렇지? 그럼 뭐 그려야 한다고 뭐 했어? 준선을 그렸고 수선을 내려서 요 길이와 요 길이 같다 이거 쓰라고 했지? 네. 근데 여기가 4,1이래. 그럼 여기는 무슨 직선이야? X는? 마이너스 4 직선이잖아. 그럼 요 길이에서 4를 빼면 요 길이가 보이지? 그럼 이 점 X좌표가 딱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요 길을 구하는 게 문제거든. 요 길을 어떻게 구할까? 그럼 공식. 오, 그 공식 쓰는 거야. 그 A분의 그렇지. 여기를 3K, 여기를 2K라고 삼게 되면 우리 공식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P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었거든.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3K분의 1 더하기 2K분의 1은 P가 얼마야 지금?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에 6K를 곱하자.
괜찮지? 6K를 곱하면 얘는 얼마? 2. 얘는 얼마? 3. 그리고 는 4분의 6K 이렇게 되는 2, 3이 될 테니까 여기 5자 나왔지? K는 3분의 10이 되겠지. 근데 어차피 우리 3K가 필요해.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요즘 X값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괜찮니? 그러니까 성질을 쓰면 너 이거 그냥 정식으로 풀어오면 매우 험난함을 알게 돼. 원래 선생님 말대로 닮은 그리고 막 해서 일단 이걸 찾고 그 다음에 또 막 저 접선 구해가지고 뭐 저거 열심히 풀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과정들이 다 날라가는 거야. 그래서 기하는 약간 성질들을 좀 알면 이득이 좀 커집니다. 이렇게. 혹시 하윤이 이해를 놓쳤나? 마이너스 6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랑 절대값이 같다. 그렇지? 그냥 끝이야. 이것도 개념이야 개념. 자, 윤상이는 자 113 갑시다. 113. 자, 봅시다. 포문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이 있대. 그 다음에 y제곱 4px라는 포문선이 있고, y제곱 4px. y제곱 4px. 자, 그때 두 접선이 접선한 pq라고 할 때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접선 하나 그리고 여기를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접선 또 이렇게 그려야 되니 여기를 q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 이등변이긴 한데 정삼각형 문제에서 주어졌어. 괜찮아? 네. 오케이. 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4래. 여기는 4,0 이렇게 되는 거야. x축의 점에서 접선하면 무조건 x좌표의 절대값이 반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정삼각형이래. 근데 이 길이가 지금 얼마야? 8이잖아, 맞지? 그러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의 루트 3분의 1이 이 길인 거야. 즉 루트 3분의 8이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루트 3분의 8이 요 점의 좌표야.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뭐해? 성립하겠네. 그럼 p 구해지겠지. 끝났네. 왜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AP F의 넓이를 구하래. 내가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요 길이 알고 높이 이미 알고 있잖아. 루트 3분의 8이라는 사실. 계산하면 상관없네. 조금만 더 해볼까? 그럼 이제 여기 대입하면 3분의 64는 16p 이렇게 되겠다. 약분하면 4가 되어서 p가 3분의 4야. 요 길이가 3분의 4고 요 길이가 4니까 둘이 나면 3분의 16 곱하기 루트 3분의 8에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 APF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어쨌든 성질을 알아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저 막연한 것들이 확 줄어들어.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이번 시간을 여기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다가 잠시 연습.